홍보나 그런 거는 한계가 있잖아요. 네, 네, 뭐, 아는 사람 하는 것도 한계가 있는데, 그쵸, 그쵸. 네, 그게 제일 장점인 것 같아요. 너무 딱 핵심을 잘 짚으셨네요. 맞아요. 음, 진짜 그 확장은 너무 잘 용이하게 할 수 있다. 명단 확장은. 그다음에 우리 하영님, 이제 막 오픈을 하신 하영님은 에스테틱을 이제 얼마나 해보셨죠? 처음이에요. 처음 지금 오픈한 지 며칠 되셨어요? 지금 정식 오픈은 아니고 아직 다 오픈? 준비 중? 어, 네, 근데 에스테틱을 그러면 결정하게 되신 게 어떤 장점들을 보시고 선택을 하게 되셨어요? 일단은 제가 아, 회사를 다니고 있었거든요. 네. 지금 사표는 낸 상태고 이제 음, 이쪽으로 아예 옮기려고 전업하려고 네, 음, 준비하는데 제가 에스테틱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한 거는 저희 스폰서 사장님, 에스타 네. 사장님 이제 이 저를 리크루팅하고 하는 과정에서 이제 저 관리해 주시고 할 때, 음, 이 정도면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음, 명단 확보하는 거에 있어서 저한테 명단이 아예 없거든요. 네, 네.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명단 확보를 이렇게 거점을 통해서 하면은 나도 할 수 있겠구나라는 생각이 음, 들어서 예, 마음을 맞아요. 먹었죠. 이게 이런 케이스, 제가 말한 케이스죠. 이렇게 이걸 보셨잖아요. 보는 거니까, 보고 느끼고 내가 현장에 있기 때문에 이걸 나도 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하게 되게 쉽게 용이하게 된다라는 거. 네, 그래서 진짜 리크루팅을 하기에 에스테틱이 진짜 강점이 있어요. 근데 안타까운 건 그냥 거의 유통으로 끝내고 리크루팅까지 가지 못하는 경우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내가 집중하는 만큼이라고 생각하니까 에스테틱을 시작하시면서 정말 많은 사람들이 붙어서 그 에스테틱이 진짜 대박 나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맞아요. 에스테틱의 장점들이 되게 많아요. 그러면 명단 확장이죠. 근데 이게 다 형태의 장단점들이 다 있거든요. 상가 같은 경우는요. 제가 지금 위례에 있는 건 네일샵의 상가예요. 1층에 있는 상가거든요. 그런데 로드 고객들도 있어요. 내가 문만 잘 열고 어떤 신뢰도만 준다면 시간이 누적됐을 때 효과가 굉장히 커요. 계속 오며 가며 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제가 이 네일샵에 있기 이전에 저희 부모님과 제가 여기에서 오게 되는 저희 이제 친척들이 이곳에 살고 있는데 그 친척들이 이미 이 샵을 알고 있었어요. 이 샵이 문을 잘 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인테리어가 좀 독특하다 보니까 컬러가 핫핑크거든요. 오며 가며 계속 봤기 때문에 그 집은 맨날 문 안 여는 데 아니야? 이렇게라도 알고 있더라고요. 그렇게 해서 이런 1층에 있는 상가들은 그런 접점들이 조금 더 좋은 장점이 있죠. 대신에 또 그런 겨울이나 여름이나 이럴 때 또 우리가 옷을 벗고 고객을 맞이하는 관리하는 일이다 보니 그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불편함이 있지만 그래도 상가의 이점이 굉장히 좀 크다고 봐요. 고객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 소개를 하기에도 그러니까 고객님들이 고객을 소개하기에도 굉장히 유리하고 그다음에 샵인샵. 샵인샵 같은 경우는 전 저희 파트너 사는지 샵인샵이 많이 계시고 저도 샵인샵으로 출발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 형태로 봤을 때는 그 샵인샵 주인과의 관계가 굉장히 중요해요. 희숙 사장님은 샵인샵 지금 하고 계시죠? 샵인샵에서 네. 지금 어느 샵인샵이세요? 네일샵 옆에 있는 걸로. 네일샵 되게 접점이 좋아요. 네일샵 네. 대장. 샵인샵 같은 경우는 그 주인하고 먼저 굉장히 관계를 돈독히 하고 친밀하게 하는 게 나한테 굉장한 이득을 줍니다. 왜냐하면 그 크로스 고객이 되거든요. 내 고객이 그쪽의 고객이 되고 그쪽의 고객도 나한테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그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면서 그 소개가 여기에는 여기 오면 한 번에 다 해결할 수 있어. 이런 형태로 굉장히 소개가 잘 나는 편이에요. 그래서 정말 주인과의 관계를 어떻게 내가 뚫고 무조건 나의 목표는 주인을 리크루팅 한다예요.
그러려면 내가 정말 잘 되는 걸 보여줘야 돼요. 내가 진짜 열심히 하고 내 고객들이 진짜 만족하고 나가는 걸 눈으로 봐야 하거든요.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샵인샵일 때 그 네일샵의 원장님이 나가는 손님들이 너무 행복해하고 계속 재티켓팅이 이루어지는 걸 보고서 결심을 하게 된 계기거든요. 정말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샵인샵이 그렇게 또 고객들을 서로 크로스할 수 있다는 장단점. 그다음에 오피스텔. 지금 또 저희가 오피스텔에서 애초에 처음에 시작할 때 했었는데 오피스텔은 고객과 친분 쌓는 게 굉장히 좋아요. 뭐 사실 프라이빗한 공간이거든요. 내가 예약한 손님들만 올 수 있기 때문에 손님들이 사실 오면 너무 편해하고요. 오자마자 옷을 벗고 막 돌아다녀도 정말 괜찮은 그럴 정도로. 그리고 두피부터 전신 관리가 너무 프리하게 가능해요. 샵 같은 경우는 두피나 이런 샴푸대가 있지 않으면 또 번거로운 부분이 있는데, 이런 오피스텔은 굉장히 여러 가지 다과부터 식사부터 뭐 수다 타임까지, 심지어는 뭐 거기서 또 친구들을 불러서 같이 술을 먹을 수도 있고 해서 그런 되게 장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집의 형태로도 하시는 저 파트너 사장님들도 계셨어요. 근데 정말 청결이 관건이에요, 집은. 그리고 가족들의 배려가 되게 중요해서 오래 하기엔 좀 힘든 감이 있어요. 그리고 집이 정말 좋지 않다면 비전을 보이기가 조금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런 단점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샵인샵으로 먼저 출발하시기를 추천드려요. 이제 집에서 샵인샵을 가서 제일 좋은 거는 내 오피스텔의 상가의 샵을 가는 게 가장 좋겠죠. 그 다음에 뷰티 건강 전문가로서 고객을 만날 수 있죠. 저는 지금 어필하고 있는 게 뭐냐면 그냥 관리하는, 일주일에 한 번 피부 관리해서 얼마나 피부가 좋아질까라고 생각했거든요. 저는 옛날에도. 그래서 피부는 매일 관리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코칭의 형태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브랜드 체인지를 해내야만 해요. 그들이 제품 한두 개라도 집에서 할 수 있게끔 저는 꾸리거든요. 그래서 아예 피부 관리에 클레이픽이나 리프트팩을 넣거나 미스트랑 리프트팩을 넣거나 이렇게라도 해서 시작을 하게 하거든요. 그게 피부 관리 매뉴얼에 포함이 되어 있어요. 가격에 모두. 그래서 매일 관리하는 습관을 줘야 내가 피부 관리하는 것들도 빛을 발하고 이 제품이 진짜 좋다라는 시너지가 더 크게 온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사실 우리가 헬스장에 가면 PT를 받잖아요. 돈을 내고. 그것도 하나의 관리의 형태인데도 그들은 트레이너예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잘 다룰 수 있죠. 우리 뭐 심한 말로 고객님 계속 그런 식으로 하다가는 돼지 돼요. 절대 날씬해질 수 없을 거예요. 이런 막말도 막 하잖아요. 근데 우리는 막 맨날 네네네 이렇게 뭐 화가 날세라, 뭐 마음이 상할세라 이렇게 하지 말고 우리도 트레이너가 되자. 우리도 무언가 헬스를 코칭하고 뷰티를 코칭하자. 저는 이런 개념으로 고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초기 사장님들한테 너무 좋죠. 이제 시작한 김아영님, 뭐 선아님, 연희님 모두 다 예전에는 한 사람을 만나는 게 너무 귀해서 거기에 시간을 많이 들었다면 우리는 짧은 시간 내에 정말 각종의 다양한 유형의 사람들을 만나고 그 대처법들을 익힐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마케팅을 하셔야 돼요. 정말 또라이들도 많이 만나셔야 되고요. 정말 심지어 또라이까지 내 사람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 그래서 사람을 들었다 놨다 하고 모든 사람이 내 손 안에서 내가 다 컨트롤이 가능한, 그게 저의 파트너, 초기 사장님 파트너들 목표라고 저는 얘기를 해요. 사실 거점을 하다가 보면요, 정말 다양한 사례가 있어요. 빼독이 나가서 막 너무 캐제를 부르고 좋아하다가도요, 한 2주 지난 다음에 갑자기 막 불같이 와서 사업자 등록증 내놓으라고, 주민등록증이랑 막 이러세요. 그러더니 왜요? 왜 그러시는 거예요? 신고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요? 했더니 살이 안 빠진다고. 그런 정말 말도 안 되는 경우 없는 사람들도 많지만 결국에는 저희는 이제 별의별 사람 다 만났구나.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막 이런 게 되게 긴장을 많이 했었는데 결국 그분은 너무 감사하다면서 챌린지 플러스 1을 받으시고 끝나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렇게 결과는 또 다른 국면을 맞을 수 있다. 이런 것들도 에스테틱에서
가능하고 사실 제가 좋았던 거 그리고 이걸 이야기했을 때 다른 에스테틱을 시작하는 분들도 좋았던 건 미용이나 통증 관리 외에도 모든 건강에 근본적인 솔루션을 제시할 수 있다. 우리가 어떤 피부샵에 누가 와도 그 피부샵에 관리하러 왔을 때 제가 요새 장이 안 좋아서요 라고 얘기했을 때 어떤 솔루션을 줄 수 있을까요? 그 에스테틱에서는. 제가 요새 두통이 너무 심하고 혈액순환이 안 돼서요. 라고 했을 때 관리 외에 일주일에 한 번, 2주에 한 번의 관리 외에 줄 수 있는 솔루션이 없지만 우리는 정말 근본적인 것들을 해결할 수 있는 솔루션도 너무 다양하게 갖고 있다는 이 강점이 전 정말 메리트였고 그걸 굉장히 메리트 있게 많이 이야기하는 편이에요. 이 사업의 매력으로서. 그래서 저는 에스테틱 우리 반의 목표는요. 나만의 프로세스를 완성한다예요. 다양한 거점의 형태가 있고 다양한 지역이 있고 여러 가지 있지만 나는 내 샵에서만큼은 난 최고의 샵 마스터다. 그래서 진짜 이런 마인드를 가지시려면요. 앞으로 해야 할 것들이 이런 거예요. 사업도 유통도 에스테틱도 리크루팅도 모든 거에 티업이 기본이에요. 티업 하나만 잘하면 이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이 되거든요. 티업이라는 거는 어떤 제품, 어떤 사업 이런 것들을 매력 있게 어필하는 걸 티업이라고요. 골프에서 이 골프공을 이 T자 위에다 올려놓고 치거든요. 잘 치기 위해서. 그래서 티업이라고 하는데 이 티업을 위해서 우리는 쇼맨십을 좀 가질 필요가 있어요. 우리가 평상시에 하는 말투로 고객한테 이야기하잖아요. 빼독이 진짜 좋고요. 빼독 드시면 정말 날씬해지실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서는 어떤 누구도 빼독을 하고 싶지 않을 거예요. 정말 우리는 이런 샵 마스터가 되기 위해서는 이런 쇼맨십이 필수다.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트레이닝이 필요하고 나 혼자만의 트레이닝도 필요하고 그래서 이런 트레이닝을 대본을 보고 하는 시간을 앞으로 가질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제가 또 항상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죠. 매력적인 사람은 사람이 붙는다. 내가 이 에스테틱에서 얼마나 매력적인 사람으로 어필할 거냐. 내가 상품이고 내 샵이 상품인데 이 전체가 비즈니스의 한 모델인데 이걸 얼마나 매력 있게 어필할 것이냐. 그래서 사람을 얻어야 하는 게 우리 비즈니스 특성상 에스테틱의 목표인 거예요. 다른 에스테틱이면 뭐 그럴 필요 없죠. 되게 관리만 많이 받고 돈 많이 쓸 사람만 계속 모집하면 그만이지만 우리는 결국 종국의 우리의 목표는 에스테틱을 안 하는 거거든요. 에스테틱을 교육을 하고 에스테틱을 안 하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사람을 얻어내는 게 저희 목표고 거기에는 사소하지만 너무 중요한 청결, 그다음에 예쁨, 친절함, 성실이 진짜 중요하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다뤄볼 생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제 이 컨셉 생각해 본 적 있으신가요? 이제 내 샵을 앞으로 꾸릴 예정이고 내 샵이 지금 막 오픈을 하고 있다면 어떤 컨셉을 가지고 하실 생각인지 한번 얘기 나눠보고 싶어요. 예를 들면 우리 샵에 오는 고객님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어. 우린 어떤 분위기를 이뤘으면 좋겠어. 뭐 이런 것들이 있으실 건데 이런 게 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런 게 좀 명확해질수록 내 샵의 인지도를 높이고 임팩트를 줄 수 있고 이런 것들이 당근에서 마케팅 하시는 데도 굉장히 유리할 거예요. 그래서 나만의 샵을 꾸린다면 내 샵은 어떤 형태, 어떤 분위기, 어떤 느낌이었으면 좋겠어 라는 걸 꼭 생각해 보셔야 하는데 선아님은 내 샵이 이렇게 있다 했을 때 어떤 컨셉이었으면 좋겠어요? 생각해 보신 거 있어요? 저 말씀하시는 건가요? 네? 반영구를 해가지고요. 어떤 걸 해서요? 반영구. 반영구 하셨었구나. 반영구를 해서 조금 더 이제 수입이 제가 손님이 아직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입을 좀 더 보고 싶어서 살도 네. 뺐으니까 좀 접목시켜보자 해서 했는데 아직 컨셉은 음. 그냥 조금 더 깨끗하게만 하면 네네 쪽으로만 생각을 했지 어떤 컨셉 해야 되겠다 사실 생각은 잘 안 해봤어요.
그러면 앞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제가 예시를 한번 들어볼게요. 네. 소영 사장님은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어요? 나만의 샵이 생긴다면 난 좀 어떤 느낌을 주고 싶어. 이런. 일단 아직 저도 초반이라서 정확하게는 근데 막연하게 그냥 생각해봤던 건 일단 고객들이 왔을 때 좀 편안하고 내가 힐링받을 수 있다. 약간 좀 자연적인 느낌? 뭐 이런 느낌인 곳이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생각은 해봤었어요. 네. 좋네요. 그런 게 시작이죠. 그런 게 시작이에요. 혹시 컨셉을 생각해 보신 분 있을까요? 이런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오신 고객님들이 이런 느낌을 갖고 돌아갔으면 좋겠다. 내 샵에 온다면. 이런 생각을, 홍희숙님? 네. 이번에 제가 병원에 들어가면서 컨셉을 좀 잡아봤는데요. 누구나 맞춤형이라고 하는 거에 대해서 적어도 나만 좀 다르다라는 거를 좀 강조하는 거에 대해서 좀 많이 느꼈어요. 그러니까 환자분 한 분 한 분 만나면서 이 환자는 민감성이기 때문에 요렇게 진행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깨는 이렇기 때문에 이런 운동을 하시면 좋고요. 물 마실 때는 이렇게 하시면 좋고요. 이렇게 말하는 하나하나가 되게 감동을 많이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 고객 맞춤형식으로 하는 걸로 그래서 이제 뭐 운동이라던가 그다음에 뭐 물 마시는 거, 뭐 드시는 영양제라던가 뭐 이런 부분 전반적인 거를 이렇게 방향을 좀 잡아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맞춤형을 좀 잡고 있고요. 후기도 이번에 좀 그렇게 올라오더라고요. 한번 관리를 했었는데 관리를 받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는지 관리 방향을 잡아줘서 너무 좋았어요. 라고 하는 후기가 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저도. 그래서 그런 쪽으로 지금 저도 공부도 하고 있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너무 좋네요. 맞아요. 완전히 코칭의 형태로 전문가의 입지를 완벽하게 붙이는 그런 컨셉이네요. 너무 좋습니다. 보면요. 이런 게 있어요. 아이고. 몇 가지 가져와 봤는데 룰루랜드라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늘 행복하고 즐거웠으면 좋겠다. 그래서 룰루랜드라는 이름을 정하고요. 그렇게 즐거운 분위기를 내기 위해서 오렌지색, 좀 밝고 신나고 맛있는 느낌을 주는 오렌지색으로 포인트를 줘서 그런 샵을 꾸미신 분들도 있고요. 또 힐링 공간, 이름이 힐링 공간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곳에 오면 이 현대인들 다 마음이 지치고 요새 우울증 앓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 분들이 많이 오는 거는 좋진 않지만 그래도 그런 분들이 왔을 때 지친 마음이 치유가 되고 그래서 건강도 피부도 이렇게 나의 일상까지 회복을 시키는 공간이 되고 싶다. 사람들의 마음을 어루만져주는 곳이 되고 싶다. 그래서 어떤 에스테틱도 굉장히 크게 된 에스테틱 원장님이 한번 얘기를 한 적이 있는데 그 원장님이 자기가 에스테틱을 하게 된 이유가 에스테틱을 받으면서 원래 자기가 죽음까지도 이렇게 생각을 할 만큼 우울증에 굉장히 시달렸는데 그 한 번의 관리를 받고 너무 큰 마음의 힐링을 받아서 나도 살고 싶다, 살 수 있겠다라는 생각까지 하게 만드는 스파였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길로 자기가 그런 컨셉으로 이렇게 샵을 내셔서 굉장히 크게 되신 분을 제가 봤어요. 그리고 뷰티 정원이라고 해서 이곳은 제가 피부실기, 제 파트너 사장님 피부실기를 배우러 가서 거기서 배우는 공간이었어요. 오피스텔에서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 오피스텔 문에 뷰티 정원이라고 해서 영어로 이렇게 써 있고 그라운드에 이렇게 예쁜 녹색의 배경으로 이렇게 뭐랄까 간판을 꾸미셨는데 들어갔더니 그런 그린 컬러들의 인조와 그다음에 생화들이 있는 그런 게 꾸미셨더라고요, 오피스텔을. 그래서 여기 컨셉이 무슨 뷰티 정원 같은 거예요? 라고 했더니 맞아요 라고 하면서 모든 뷰티의 모든 것을 경험하는 편안한 공간이었으면 좋겠다. 모든 걸 다 담고 싶다, 자기는. 그래서 지금은 그분도 뭐 속눈썹 펌, 연장, 뭐
아까 뭐지? 문신 같은 거? 뭐 다양하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분을 저희 지금 리크루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피부랑 바디 관리도 한번 함께 해보자. 너무 잘 어울리겠다라고 해서.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어떤 네일샵에 딱 들어왔을 때 어떤 느낌을 받을 수 있는지, 그리고 여길 나갈 때 이곳에 있다 보면 어떤 대화들로 인해서 이분들이 어떤 느낌을 가졌으면 좋겠는지를 한번 느껴보시고,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고객님들하고 되게 질문을 하면서 속 깊은 대화들을 많이 이끌어내려고 되게 노력을 해요.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되니까 되게 리크루팅으로 가는 되게 자연적인 수순을 밟게 되기도 하고요. 정말 이곳에 오면 제가 제일 기쁜 게 이곳에 와서 이렇게 관리받을 때가 가장 행복하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소개를 굉장히 빠르게 내게 하지 않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나만의 에스테틱 컨셉을 잡는다면 어떤 식으로 잡으면 좋을까를 하시면서도 계속 고민하시고, 나는 그들에게 무엇을 물어볼 것인가, 어떤 이야기를 나눠볼 것인가도 거기에 따라 달라질 것 같아요.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처음 고객을 만나기 전, 고객이 아직 오지 않았어요. 하지만 당근으로 오기로 약속을 한 거예요. 그래서 언제 오기로 했는데 그 전에, 그들이 오기 전까지 우리가 챙겨야 하는 것들, 점검해야 하는 것들인데요. 나 외모와 거점 청결이에요. 사실 이 두 가지가 모든 걸 첫인상으로 결정한다고 과언이 아닌데요. 나 외모 같은 것들은 저는 유니폼을 입거나 앞치마를 입거나 사람의 체형이 다 다르잖아요. 제 파트너 사장님들 중에서도 되게 퉁퉁하신 분들이 있거든요. 근데 그랬을 때 나한테 맞는 나를 가장 날씬해 보이고 예뻐 보이게 하는 유니폼이나 앞치마나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최적으로 찾아서 저는 착장하셨으면 좋겠어요. 어쨌든 딱 봤을 때 가장 내가 베스트를 보일 수 있는, 그래서 나한테 어울리는 컬러, 나한테 어울리는 패턴. 그래서 사실 네일샵에 있는 그 원장님 굉장히 뚱뚱한 원장님인데, 그 네일샵에서 이름이 분홍진이에요. 분홍색이 굉장히 많은 네일샵이었는데 본인이 뚱뚱하다 보니까 그 굉장히 맞춤형의 자기만의 그 앞치마를 찾았더니 어떤 앞치마를 입어봐도 되게 뚱뚱한데요. 그 앞치마만 입으면 그냥 귀여워 보여요. 되게 너무 귀엽다. 무슨 만화 속에서 나온 것 같은 그렇게 입고, 머리띠나 이렇게 머리 꾸미는 거, 이런 것들도 되게 블링블링하게 귀엽게 잘 컨셉을 잡아서 오는 사람들 뚱뚱한 게 막 거슬리지 않을 정도? 지금 물론 살을 빼고 계시지만. 그래서 나한테 가장 어울리는, 내 샵에 왔을 때 내 모습을 보고 1,000만 원의 티켓팅이 과연 가능한 거점인가. 사실 미래에도 여러 샵이 있지만 샵의 크기나 이런 것들과 상관없이 1,000만 원, 2,000만 원을 긁고 가는 샵들이 있어요. 분명히 있거든요. 근데 그것들을 저도 받아봤어요. 받아봤는데 결코 갈바닉보다 좋지 않아요. 이거는 무언가 거기서 준 느낌으로 이들은 결제를 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런 느낌을 줄 수 있는 지금 형태인가를 한번 점검해 보시는데 굉장히 높게 잡으셨으면 좋겠어요. 그 1,000만 원, 2,000만 원의 티켓팅을 정말 잘하는 그 마스터가 있는데, 그 샵 원장님은 정말 무슨 당장 어떤 방송에 나가는 사람처럼, 쇼호스트처럼 착장과 메이크업과 헤어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또 배우는 계기가 됐었어요. 그래서 깔끔하게 드라이된 헤어가 우리도 그러잖아요. 헤어빨이 정말 중요하다고. 그래서 질끈 묶는다거나 그냥 드라이 안 막 구부러진 상태나 막 잔머리 되게 많은 상태로 절대 고객을 맞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헤어의 상태가 굉장히 많은 좌우를 하더라고요. 정말 최대한 깔끔하게. 저희가 시험 볼 때도, 피부 실기 시험 볼 때도 얼마나 머리를 쫙 붙이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세 번째, 물광 피부죠. 만약에 내가 아직 물광 피부가 아니야, 어떻게 해도 나는 물광이 잘 안 돼 라고 하시면 180도 미스트를 처벌 하세요. 화장하는 위에다가. 어느 누구라도 광이 나요. 정말. 그래서 그게 진짜 팁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화장한 후에 손님 오셔서 항상 180도 미스트를 쫙 뿌려요. 그러면 제가 사실 기미가 없는 게 아니고 잡티가 없는 게 아니에요. 근데 제가 여태까지 본 피부 중에 제일 좋은 피부라는 거예요. 잡티가 하나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만큼 광과 탄력이 잡티를 상쇄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물광 피부. 이거는 급조할 수 있거든요. 뭐 기미를 지우거나 뭐 뾰루지를 없앨 수는 없지만 광택은 낼 수 있어요. 항상 이 상태. 그다음에 메이크업에서도요. 풀 메이크업 당연하지만 립스틱은 필수예요. 근데 저는 립스틱에 립글로즈까지 바르셨으면 좋겠어요. 사람을 굉장히 발랄하게 만들고요. 준비된 상태로 만들어줘요. 그래서 내 표정이 약간 무미건조하고 내 말이 좀 느리고 좀 깔아앉는다 이런 분들은 더더욱이 볼터치. 그냥 보는 것만으로 좀 이렇게 기분이 업될 수 있도록 나의 상태가. 그래서 최상의 나의 상태, 내 샵에 왔을 때 정말 에너지 좋은 사람을 만났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는 형태여야 한다라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나한테 어떤 것들 더 플러스하면 좋을까, 어떤 것들 정말 최고치를 올려서 원장님 진짜 이뻐요. 원장님은 어떻게 피부 관리해요? 저도 이렇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들으셔야 해요. 몸매도 마찬가지고요. 그다음에 네 번째, 반드시 고객 만나기 전에 양치하는 거. 되게 계속 하다 보면 이런 거 되게 무심해지거든요. 근데 정말 중요하고 이 한 끝으로 모든 것들을 또 상쇄시킬 수 있기 때문에 아주 작지만 양치하는 거, 뭐 손톱, 발톱. 저는 발톱이 만약 보여야 한다면 무조건 페디큐어는 하셨으면 좋겠다. 관리되지 않은 각질이 많은 발의 상태, 발톱이 망가진 상태로 보여지는 게 전체의 여러 가지를 다 완벽하게 했더라도 또 실망감을 크게 주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작은 것들. 그리고 나의 상황이 정말 좋지 않다라든가 그렇지 않더라도 저는 관리 중에는 꼭 마스크를 합니다. 하지만 상담 중에 어떤 대화의 전달이 잘 안 된다 할 땐 잠깐 내릴 수 있어도요. 마스크를 제 얼굴을 보여준 다음에 마스크를 장착해요. 그러면 하지 말자고 서로 하지 말자고 하시는 고객님도 있어요. 근데 제 얼굴을 보여주기 위해서 그때는 잠시 내리기도 하죠. 그다음에 거점 청결이에요. 저는 청결하고 또 청결하라. 이래도 과하지 않다. 청결로 샵의 퀄리티를 티업할 수 있어요. 딱 왔을 때 이 향기와 이 샵의 분위기 청결의 상태로 원장님 원래 이렇게 깔끔하세요? 장난 아니다. 이렇게 감동을 줄 수 있을 정도여야 돼요. 샵에 오면 진짜 이 샵 깔끔하네. 이런 얘기가 나올 정도 튀어나와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정도로 샵이 정말 깔끔하게 내가 관리되고 있는가. 그래서 첫 번째 제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화장실이에요. 공용이든 아니면 내가 개인이든 공용도 저는 공용을 쓰는 게 있지만 그것 또한 제가 체크를 항상 해요. 그리고 향기도 갖다 놓고 저희 세정제도 갖다 놓기도 하고 그래서 정말 안전하게 머물고 싶은 화장실 거기에서 나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그래서 바닥 청소는 정말 매일 해주시고요. 왜냐하면 정말 화장실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머리카락이나 여러 채모들이 떨어질 수 있어요. 그거 하나가 그 하모라기가 또 굉장히 기분 나쁨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바닥은 매일 그리고 내가 화장실에 얼마나 나의 손때를 많이 넣었느냐. 사실 화장실에 저도 많이 점검을 하러 가면 저희 파트너 선생님들이 화장실을 아예 얘는 사용하지 않는구나 라고 생각할 정도의 화장실이 있어요. 그냥 방치된 상태. 깨끗하지만. 그런 것들 고객이 갔을 때는 좀 정이 안 가요. 그래서 저는 정말 화장실에 손때를 많이 묻히는 편이고요. 두 번째, 이따가 제가 보여드릴 거예요. 두 번째, 구석구석 요새 여름이잖아요. 빛이 들어오기 때문에 날파리들, 여러 가지 사체들이 있을 수 있어요. 살짝 들어보면 그 구석에 날파리들 정말 조심하셔야 되고 거기에 거미줄들, 구석구석에 관리받다 위에 천장 보면 저희가 거미줄이에요. 이렇게 얘기 나와요. 그래서 정말 깔끔하게 구석구석을 더 잘 살피시고요. 그래서 항상 돌돌이는 필수입니다. 그 찍찍이 아세요? 다이소에서 파는 거, 테이프 이렇게 말려놓은 거. 저는 그걸 한 두세 개 갖다 놓고 오자마자 문 열자마자 들어오면 그거부터 그리고 고객 가자마자 그거부터 그래서 돌돌이는 항상 저는 곳곳에 놓는 편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우리 관리하는 트레이 있죠? 트레이에는 항상 에탄올이라는 글자를 크게 써서 스프레이를 걸어놔요. 나 이렇게 소독하는 여자야. 나 하나하나 다 소독하는 여자야 라는 임팩트를 주기 위해서 에탄올이라고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크게 예쁘게 써가지고 스프레이를 크게 걸어 놓고요. 그런 것들로 뿌리는 것도
고객 갈 때쯤이 항상 느끼기도 해주고 보여주기도 해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청결하게 우리 거점을 관리한다는 것도 어필할 필요가 있으세요. 그리고 네 번째, 관리한 트레이, 화장대, 제품 진열창, 뭐 창문, 유리, 거울, 그리고 마지막 신발 벗는 곳까지 먼지 한 톨 없이 깨끗하게 해야 한다는 거. 특히 신발장 같은데 신발을 벗는 데들, 특히 밖에서 오기 때문에 여러 가지 자국들을 남길 수 있는데요. 저는 정말 물티슈라도 때때로 정말 하루에 몇 번씩 닦아내거든요. 딱 처음에 들어서 신발을 벗고 밑을 보고 들어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그 공간이 정말 깨끗하게 관리되어 있어야 되게 상쾌하고 또 신뢰감을 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정말 구석구석. 제일 중요하죠. 또 수건, 해면, 미용, 볼, 그다음에 일회용 도구들, 면봉이나 이런 것들이 그냥 열어진 젖힌 상태로 화장솜도 먼지를 쐬고 있진 않은지, 이런 것도 코인 티슈도 다 먼지를 쐬고 있지 않은지, 이런 거 하나하나도 일회용 도구들, 특히 또 빗에 머리카락 잔뜩 끼어 있는 것만큼 저는 미용실 가도 기분 나쁜 게 없어요. 정말 드라이를 하고 싶지 않을 정도거든요. 근데 빗을 안 보세요. 이런 경우 너무 많고, 그다음에 갈바닉 관리도. 갈바닉 제일 묻힌 거 제대로 잘 안 닦으시고 끈적하게 내비두시는 분들도 많고, 여기저기 갈바닉 젤을 묻혀놓으세요. 온장고 여는데, 트레이 이 선반에, 어디에, 그다음에 침대 커버 비닐 양 옆에 정말 곳곳에 젤이 묻거든요. 이런 거 정말 디테일하게 보시고 깔끔하게 정리하셔야 되고요. 갈바닉은 특히나 내 돈을 벌어주는, 나에게 인맥을 연결해주는 정말 귀한 도구이기 때문에요. 전 진짜 귀하게 다뤄요. 그래서 파트너 사장님들 갈바닉을 수돗물에 닦을 때도요, 애기 얼굴 닦듯이 물에다 대고 이렇게 절대 못 닦게 해요. 습기 차는 것도 안 되고, 여기에 이제 또 망가지면 안 되니까 물을 받아서 손으로, 이렇게 물 받아서 손으로 닦고, 또 되게 수건으로 바로 반질반질하게 닦도록 항상 이야기하거든요. 그렇게 나한테 좋은 사람이 붙게, 좋은 일들이 생겨나게 도와주는 도구라고 생각하고 전 정말 귀하게 갈바닉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관리를 하기 전에도 중요하지만요, 관리가 끝나고 고객이 일어날 때 트레이를 볼 수 있어요. 그때 트레이 상태도 깔끔해야 해요. 그래서 내 트레이 위에 막 수건이 얹혀져 있고 막 티슈 얹혀져 있고 갈반이 널브러져 있고 이렇게 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내가 어떻게 관리하는 도중에도 이걸 깔끔하게 관리할 수 있을까를 생각하시고 그 공간을 만드시고 동선을 짜셔야 되거든요. 그것도 제가 이따 보여드릴게요. 그래서 이렇게 에탄올이라고 써서 걸어놔요. 잘 보이시나요? 잘 안 보이세요? 제가 카톡방에도 한번 올려드릴게요. 이렇게 에탄올이라고 해서 예쁜 스티커에 붙여서 이렇게 곳곳에 놓고요. 그다음에 트레이도 굉장히 바구니. 그다음에 제품마다 다 이 제품 이름을 쓰고요. 예쁜 스티커로. 그다음에 용기들도 위에 이렇게 펌프용으로 다 넣어서 쉽게 사용할 수 있도록 뚜껑 열고 또 하고, 우리가 사실 실비시험 볼 때 뚜껑 열 때마다 손 소독하거든요. 근데 소독 안 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는 형태로 다 바꿔놓고 굉장히 예쁘게 딱 봤을 때 트레이 되게 정갈하게 예쁘게 잘 정리하고 있다라는 느낌을 줄 수 있게 차곡차곡 정리를 정말 잘하고 있고요. 이게 이제 거점에서 관리를 잘하고 계신다는 사장님들 걸 가져온 거예요. 정말 깔끔하게, 이런 분들은 이런 기본적인 것들이 되게 잘 되고 있는 분들이고, 해면도 항상 이렇게 소독에 넣어서, 아니 온장고에라도 넣어서 항상 소독하는 거. 그다음에 저 위에 제 갈바닉이라고 쓰여 있잖아요. 이 바구니가 이거거든요. 얘는 제 위에 있는 건 하얀색이지만 얘는 노란색이지만 이 트레이 중간쯤에 놓거나 아니면 옆에 또 놔서요, 갈바닉을 하면서 갈바닉들을 젤이 묻어서 지저분해지잖아요. 그걸 놓는 통이에요. 그리고 젤을 걷어낼 때 쓰는 이 볼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갈바닉 중간중간에 정리가 잘 될 수 있도록, 너무 널브러지지 않도록 트레이가 이렇게 관리를 하는 것들을 계속 생각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또 이런 것들 사보기도 하고 한답니다. 다이소에 요새 너무 또 잘 나오니까요. 그래서 저희 거점 20년 된 그 오피스텔이에요. 굉장히 노후됐어요. 낙후됐고. 근데 이 화장실 청소를 하느라고 정말 애먹었지만, 마음에 들진 않지만, 이렇게 저희는 화장실에다가 루미스파를 진열하고요.
브로셔를 이렇게 달아놓고 또 이게 원래 루미스파 헤드거리가 아니지만 헤드거리가 아니고 어떤 물건들을 걸어놓는 거리인데 이렇게 파란색을 해서 루미스파 헤드거리처럼 이렇게 해놓고 젤들 놓고 밑에 기초 스킨케어도 놓고요. 그 밑에는 이것들이 물에 젖었을 때 잘 마르라고 석고 그 다이소에서 파는 석고판 이런 것들로 이렇게 올려놓았으면 장식을 해놨고요. 그리고 항상 세면대에는 저는 다른 세정제보다 우리 약산성 바디바로 버블을 내서 리퀴드 바디바로 해서 이런 것들을 이렇게 놓잖아요. 버블 형태로. 그러면 이게 뭐야? 바디바가 이렇게 거품으로 나와?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러면 아니요, 이거 리퀴드인데요. 더 리치하고 진짜 부드럽고 사용이 진짜 편해요. 라고 리퀴드 바디바가 정말 많이 나갔어요. 이렇게 진열을 해놓고 고객들한테 체험을 하게 해주는 거죠. 그래서 다른 제 파트너 사인 고객도 집에 있는 거점인데 요새는 리퀴드 바디바 이 빨간색 표시가 손만 대면 나오는 게 있어요. 거품의 형태로. 이런 것들도 이렇게 비치해 놓으시고 편리하게 쓸 수 있도록 모든 전 제품을 다 뉴스킨으로 욕실을 꾸며 놓으셨죠. 정말 깔끔하고 깨끗하고 예쁘게. 그래서 모든 제품들을 체험해보고 싶고 이게 뭐야 라고 내가 얘기 굳이 하지 않아도 물어볼 수 있게. 샴푸도 있어? 샴푸 어때? 이렇게 물어볼 수 있게. 저희는 말을 수려하게 잘하는 사람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는 여러 가지 쿠션을 줘야 된다고 생각해요. 거점을 갖고 있다면. 그래서 내 말로만 무언가를 해결할 수 없을 수도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보는 것, 체험하는 것, 느끼는 거에서 궁금증을 유발할 수 있는 쿠션들을 많이 주려고 노력해요. 그리고 이건 주방인데요. 주방도 주방을 정말 쓰지 않는 것처럼 깔끔하게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어요. 관리를 하게 하고 향초 같은 것도 옆에 놓고 이렇게 언제든지 티슈들을 잘 쓸 수 있게 또 배치를 해놓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 원래 구름미트 때 제가 발표를 하려고 했었던 저희 파트너 사장님 집이에요. 집에서 거점을 하신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집이 너무 거점을 가게 안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정리정돈을 정말 모르시는구나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확. 그래서 근데 모든 아이가 있는 집들이 다 그렇죠. 근데 이걸 어떻게 해야 될까 또 고민을 많이 했고 또 정말 교육을 많이 했거든요. 이 분한테. 그랬더니 어떻게 변신하셨냐면요. 이렇게 깔끔하게 완벽한 거점으로 리모델링이 되신 거예요. 청소만으로도. 청결함으로 이렇게 만드셔서 여기서 정말 많은 고객을 만드셨어요. 시간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이 집에서 한 명이 5명을 소개하고 계속 소개가 나서 결국에는 가족도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집에서. 그 샵인샵으로 가셨거든요. 그래서 이따가 샵인샵 거점도 보여드릴 건데 얼마나 깨끗하게 예쁘게 잘 꾸미셨는지 몰라요. 이게 여기 샵인샵이에요. 왁싱샵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고 여기는 20대 굉장히 젊은 오너가 운영하는 왁싱샵이에요. 근데 이 안에 이렇게 거점이 넓진 않거든요. 근데 그 넓지 않은 거점을 정말 빽빽하게 갖다 놓고 알토란 같이 잘 꾸며주셨어요. 이렇게 인상사진, 그다음에 테이블 위에 나의 정말 자신 있는 메뉴판, 내가 밀고 있는 거, 우리의 시그니처 관리, 왜 좋은지, 왜 빼독을 해야 하는지 이런 내용들을 담아놔서 내가 굳이 얘기하지 않아도 관리를 기다리면서도 보면서 궁금증을 가질 수 있게 이렇게 세팅을 하셨고 조명을 되게 많이 이용하셨고 또 여기 트레이도 진짜 깔끔하게 잘 준비하셨죠. 그래서 보면은 이렇게 분위기가 이래요. 굉장히 따뜻하고 거의 한번 들어가면 나오기 싫은 분위기. 너무 깨끗하고 안전한 정말 진짜 뷰티샵답게 잘 꾸미셨죠. 그래서 우리 사장님들도 내 거점을 이제 하고 있고 하실 거니까 이런 것들에서 많은 고민들을 해보시면 좋겠어요. 제 파트너 사장님이 집에서 먼저 시작하셨는데 집에서 현관문을 열었을 때 어떤 냄새와 내 눈의 시선이 어디에 제일 먼저 꽂히고 두 번째로 어디에 꽂히고 세 번째에 어디에 꽂히는지 와서 상담 테이블에 앉았을 때 시선이 어디로 제일 먼저 가는지 이런 것들을 100번을 연습하셨어요. 그 시선의 동선에 무엇을 놓을까, 어떻게 치울까, 어떻게 구도를 잡을까를 생각하기 위해서 그 정도의 열이 내가 여기에서 진짜 판을 제대로 벌려보겠다 마음 먹고 그렇게 100번 정도의 문을 열면서 동선을 짜셔서
거기서 또 대박이 났거든요. 집에서도. 그래서 진짜 많은 고민들, 이런 시선 하나 처리가 또 다른 결과를 부를 수 있다. 나의 100마디 말보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렇게 여긴 또 다른 거점인데 이렇게 사진들이 있죠. 이거는 갈바닉 관리를 받으면서 이제 누울 때 옆으로 보기도 하지만 슈퍼맨 관리를 받을 때 옆으로 누울 때 여기 목이랑 이렇게 한참 관리하시잖아요. 그때 계속 보라고. 갈바닉에 원리 써놓고 그 옆에 임상들 계속 그 옆을 관리하는 15분, 20분 동안 계속 사진을 매일 보게 하는 거죠. 이렇게 동선으로 깔아놓고 또 반대편으로 누웠을 때는 또 이 파티션을 갖다 놔서요. 이게 파티션이 뭐 베드가 하나밖에 없어요, 원래. 근데 파티션을 해서 또 이렇게 안정감도 주면서 여기에 있는 이벤트, 이달의 행사, 그다음에 또 임상들 계속 볼 수 있게 옆으로 누워서 그렇게 시선을 짜셨고, 이거 전지현 사장님 샵이죠. 전지현 사장님 샵에도 인바디를 측정하는 그 시야, 인바디 측정하는 그 1분 동안 계속 임상을 보게 이렇게 동선 처리를 하셨고, 여기는 옷 갈아입는 옷을 보관하는 곳이에요. 그 뭐라고 해야 돼? 수납장 같은 걸 열어서 옷을 갈아입는 곳인데 여기 써 있는 게 옷은 이곳에 보관해 드릴게요 라고 해서 어떤 예쁜 여자의 몸매를 프린트해서 거기에 글씨를 입혀서 이렇게 붙여 놓으셨어요. 옷장에. 그리고 그 옷장을 열었을 때 또 임상. 옷을 갈아입는 순간에도 이 빼도 보라. 그래서 계속 세뇌를 시키는 거죠. 뭔가 나도 이렇게 몸이 변할 수 있어. 저렇게 되고 싶다. 아, 나도 살 빼야 되는데. 이걸 계속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그리고 여기가 그 대박난 집인데요. 집이 넓지 않아요. 굉장히 좁은 공간을 굉장히 잘 활용하셔서 여기가 상담 테이블인데 고객님이 딸이 초등학교 이번에 입학했다고 이 꽃바구니를 불어 오신 거예요. 그래서 꽃바구니 놓여져 있지만 그 위에 임상들. 이 임상을 진짜 사진처럼 이렇게 낱낱하게 뜨문뜨문 붙여놨는데 이것도 효과가 되게 좋았어요. 앉아서 상담하면서 계속 이걸 보면서 맨날 그 얘기를 나누고요. 이게 내 몸이네. 이 몸을 보고서 자기 몸이랑 가장 비슷하니까 나도 이렇게 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다양한 임상 사진들을 보면서 희망을 갖기도 하고 정말 많은 빼독이 나갔어요. 이런 거. 그래서 이렇게 여러 가지 거점들을 보여드렸고 시선 처리가 정말 중요하고 거점에 대한 고민이 되게 중요하다라는 걸 말씀드렸고요. 다음에는 시간이 정말 많이 걸려요. 처음 고객을 만나기 전부터 테이블에 앉기까지 오늘 그 정리인데 고객을 만나기 전 점검해야 될 또 하나 이제 약도 보내주는 거. 카톡으로 고객 만나기 하루 전에 오전 중에는 보내주셔야 돼요. 예약 시간, 오시는 길, 주차 안내를 안내하는 척하면 다시 한번 약속의 세기를 박는 거예요. 캔슬하지 못하게 내 시간이 빵꾸 날 수 없도록 이렇게 하는데 무슨 고객님 내일 6월 9일 오후 2시 공간 힐링 상담 예약이 됩니다. 오시는 길과 주차 안내 알려드릴게요. 혹시 찾기 힘드실 경우 바로 연락 주세요. 그리고 내일 뵙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해서 이런 멘트들을 이 약도와 함께 저희 오피스텔인데 오피스텔이 좀 큰 오피스텔이에요. 세대수가 많아서 찾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래서 이거보다 사실 더 많아요. 장수가. 이렇게 언제라도 보내줄 수 있게 정리가 되어 계신지 이런 약도도 정성을 들여서 만드셨으면 좋겠고 예약 당일 2시간 전에 또 필수. 사람이 진짜 어떻게 깜빡할지 몰라요. 어느 순간에 어떤 상황이 맞닥뜨렸을 때. 근데 이때 카카오 캘린더를 이용하시면 되게 편해요. 2시간 전에 예약은. 카카오 캘린더에 내가 예약을 해놓으시면 내 예약도 내가 스케줄 체크하기 편하시고요. 그게 고객과 공유하면 고객한테 카카오톡에 문자를 보내줘요. 2시에 등관리 예약했다고. 그래서 이건 내가 언제든지 등록만 해놓으면 설정만 해놓으면 2시간 전에 무작정 그게 카톡이 가니까요. 이런 것들 설정하셔서 제가 카톡방에서도 알려드릴게요. 활용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아니면 이런 게 아니다 그러면 무슨 고객님 잠시 2시에 뵈어요. 이렇게라도 카톡을 보내주시는데 관리를 하다 보면 깜빡할 때가 있죠. 그래서 저는 캘린더를 이용하는 편이고 세 번째는 상담 테이블이 굉장히 중요해요. 고객이 이제 올 거잖아요. 그러면 이 상담 테이블이 어떻게 구도가 짜여 있느냐 이거 너무 중요하거든요. 저는 항상 페이스 갈바닉, 바디 갈바닉은 기본으로 앞에다 놓고요. 갈바닉 젤들을 놔둬요.
무언가를 저희 갈바닉이요 이렇게 이런 근막을 뭐 어떻게 해가지고 이런 젤을 이용해서 이런 거 설명을 계속 듣고 있으면 머리가 막 혼돈이 와요. 이 사람은 우리처럼 교육받은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에 남는 게 없어요. 눈으로 보여주는 가장 심플해서 이 젤을 이용해서요 이 갈바닉으로요 이렇게 투입시키는 거예요. 이 갈바닉은 이런 역할을 하고요. 이 갈바닉은 이런 역할을 해요. 그래서 얘는 셀룰라이트를 완전히 부셔줄 거예요. 뭐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얘기할 때 가장 임팩이 좋았고 가장 잘 기억했어요, 고객님들이. 그래서 저는 이걸 항상 준비해 놓고요. 이것도 예쁘게 준비해놔요. 어떤 트레이 같은 데다가 그냥 팩을 딱 올려놓고 이렇게 하진 않아요. 그리고 고객 차트 이따 보여드릴 거고 그런 것도 고객 차트도 우리 MBM몰에도 많으니까요. 활용하셔도 좋고 그다음에 나만의 우리 샵의 메뉴 프로그램, 메뉴판이라고 하죠. 이런 것들을 얼마나 내가 짱짱하게 준비하고 있는가 이것도 보여드릴 거고 이런 것들을 훈련할 거예요. 그다음에 카드 행사 이것도 보여드릴 건데 이달의 무이자 카드 행사 우리 유스킨몰에 있잖아요. 그걸 따로 저희는 항상 출력해서 이렇게 또 해놓는데 이게 여기 카드 행사 되게 많아. 이런 느낌도 주고요. 이렇게 금액이 클 경우 부담스럽지 않아요. 카드 행사가 항상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 카드 무이자 할부가 항상 할 수 있다는 거 은연중에 말하지 않아도 알 수 있게 앞에다가 항상 놔둬요. 그리고 이달의 이벤트 곳곳에 당연히 내 샵만의 이벤트 어필하고 임상사진 모음집. 그래서 클로징 할 때도 임상사진들을 우리가 무슨 핸드폰으로 보여주는 것도 좋지만요. 사진 모음집으로 이렇게 섹션별로 얼굴, 바디, 뭐 빼도 이렇게 나눠서 해놓으시면요. 그들이 찾아보기도 하고요. 눈에도 더 인상이 깊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준비해 놓으시면 되게 도움 많이 되고 또 너무 중요한 거 데몬 도구들. 얼마나 예쁘고 깔끔하게 데몬 도구를 준비해 놓고 적재적소에 타임만 만났다 하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양자가 있죠. 그래서 보면 저희 샵에 있는 데몬 도구 진열대예요. 상담 테이블 옆에 항상 이렇게 데몬 도구를 놓고요. 이렇게 여기에는 뭐 파마넥스 실험을 할 수 있는 거, 커피도 실험할 수 있고 오피스텔가 막 물도 잘 이렇게 끓일 수 있고 비타민 같은 거 태우고 불로 다 태우고 뭐 이런 것들 다 하거든요. 이런 거 언제든지 할 수 있게 구비해 놓고 궁금해하게 만들고요. 그다음에 이게 이제 피부관리 차트인데 피부관리 차트로 쓰는 것도 쓰는 거지만 고객관리 차트용으로 고객이 왔다 갔다 이제 많아지면요. 언제 누가 처음 왔는지도 생각이 안 나고요. 막 이런 경우도 있고 얘가 오늘 등을 받았나 얼굴하고 등을 같이 받았나 이런 것도 헷갈릴 때가 있어요. 그래서 차트들을 처음에 상담할 때 고객이 많다 보면은 분명히 어깨가 무슨 수술을 했다라고 했는데 한 건지 이 사람이 한 건지 저 사람이 한 건지 막 헷갈릴 때도 있고 그래서 이런 차트들을 처음에 하면서 상담하면서 써놓으시고 보관해 놓으시면 나중에 내 카톡으로 옮기시면 되잖아요. 하지만 이렇게 이중으로 자료를 남길 수 있으면 더 도움이 훨씬 많이 돼요. 이거 전지현 사장님네 메뉴판이거든요. 이렇게 내 샵의 가격대 그리고 내 샵의 매뉴얼 내가 다룰 수 있는 프로그램 어떤 것들이 있고 쉽게 했을 때 어떤 강점이 있고 이런 것들 그다음에 이것도 거점에 있는 거 제가 사진 찍어 온 건데 다른 거점이에요. 이렇게 그리고 이건 마음이 가는 공간은 제가 하는 거점에 지금 6월 이벤트와 함께 올리는 제 메뉴판이고요. 이렇게 이런 것들도 상담 자리에 이렇게 비치를 해놓는 거예요. 이게 보면 두 가지죠. 위에는 빼독 전신 성형 관리. 빼독에도 한 코스, 두 코스, 세 코스로 프리미엄, 베이직, 미니멈 이렇게 있다. 그래서 너 선택할 수 있다. 그리고 내가 이런 어드밴티지를 줄게. 빼독에 대한 거 언제든지 꺼내서 보여줄 수 있게. 그리고 밑에는 그냥 관리, 순수 관리. 근데 관리도 보면은 이제 이런 거예요. 저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고 이것도 받고 싶은데요. 뭐 받지? 상담이 끝난 다음에 이래야 돼요. 그냥 슈퍼맨 관리 받으러 오셨죠? 어깨 그러니까 슈퍼맨 관리 받읍시다. 이게 아니라 어쨌든 그 다음으로 연결되려면 여러 가지 여기에 되게 너무 하고 싶은 것들이 많아야 돼요. 우리 옷가게 가도 하나만 이쁜 것보다 여러 가지 구두도 이쁘고 뭐 가디건도 이쁘고 여러 가지가 이뻐야 그 집에 갈 이유가 되잖아요. 그 다음에도. 그렇게 우리도 되게 많은 여러 가지의 딱 핵심적인 하지만 너무 하고 싶은 관리가 얼마나 나는 갖고 있는가 그리고 얼마나 잘 표현해내고 있는가 이런 거 고민하셔야 된다는 거. 이게 무이자 혜택 신용카드 해서 이번 달에는 뭐뭐뭐뭐가 무이자 할부가 되니까 이렇게 하세요. 그 뒷면에 이제 할부가 되는 행사 사진을 바뀔 때마다 이제 넣어놓고요. 이런 것들도 어필이에요.
그래서 진짜 얼마나 많은 고민들을 그동안 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나왔겠어요? 그랬어요. 그래서 하기 전에 이렇게 상담 테이블까지 우리가 점검을 하고 끝냈어요. 그럼 이제 고객이 문을 열고 올 거예요. 2시간 전에 예약 문자도 보냈어. 그 다음에 이제 문을 열고 띵동 하고 왔어요. 왔을 때 인사하시죠. 네, 하이톤의 인사. 얼마나 의도적으로 하이톤으로 인사하느냐. 정말 반갑게 맞이하느냐. 정말 너를 기다렸다. 이렇게 맞이하느냐. 이 첫 마디가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도 연습할 거예요. 어서 오세요. 이렇게 힘없이. 와서 고맙다는 것이 좋다는 건지 알 수 없을 정도의 그냥 평상시에 나의 말투는 부족해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이런 어떤 쇼맨십이 너무 중요하다. 이렇게 인사를 나눴어. 그럼 두 번째는 어떤 걸 하시겠어요? 홍희수님. 두 번째, 인사를 나눴어. 인사까지. 그 다음에 어떤 걸 해보시겠어요? 얘기를 하시겠어요? 인사를 하는데 걸어 들어올 거잖아요. 관계는 그리고 관계를 친구들의 왕의 잔치에 초대합니다. TV 소리가 나네요. 노래별은 좀 다른 분으로 할까요? 연희 사장님. 문을 열고 들어와서 그런 첫 고객이 인사를 나눴어요. 어서 오세요. 오시느라 힘드셨죠? 그래서 잘 오셨어요. 뭐 이렇게 인사를 했어요. 인사한 다음에 걸어서 이제 테이블 오기 전까지 네. 이게 짧으면 짧고 길면 길 수 있는데 그 찰나에 어떤 이야기를 나누시겠어요? 인상이 너무 좋으세요. 아니면, 어머, 웃는 모습이 너무 예쁘신 것 같아요. 이렇게. 오, 네. 역시 해보셔가지고 이런 거 좀 그런 걸 많이 얘기할 것 같아요, 저한테. 그 한선아님 어떠세요? 어떻게 걸어가는 그 사이의 찰나에 어떤 이야기를 하시겠어요? 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음소거 풀고 한번 얘기해 봐주세요. 음료수들이 어떤 거 드릴까요? 네, 음료수? 네. 역시 이런 걸 운영해 보셨어서 다들 잘하시네요. 그다음에 하영님은 그 걸어가는 찰나에 어떤 이야기를 해보실 수 있겠어요? 여기는 잘 모르겠어요. 음료수 드릴까요? 이런 이야기가 인상이 너무 좋으시네요. 이렇게 칭찬도 하고. 약간의 이런 스킨십 같은 거? 좀 스킨십? 약간 등을 가볍게 이렇게 안으면서 안내를 한다던가? 그것도 너무 좋네요. 그런 무언의 인사, 친근감의 표시 너무 좋아요. 맞아요. 소영 사장님은 어떻게 하고 계세요? 기존 고객일 경우에는 한 주 어떻게 보내셨는지 안부 물어보면서 무슨 일 있었다, 컨디션은 어떠셨는지, 뭐 미션 드렸던 거 잘하고 오셨죠? 막 이런 거. 좋다. 미션도 드리는구나. 이게 잘하시네. 스트레칭이랑 이제 이런 것들, 물 마시는 거, 이제 좀 잘 안 지켜주시는 고객님들은 물 잘 드시고 오셨죠? 그러고 뭐 이렇게 좀 하면서 그냥 자리로 이동하는 그런 식으로 하고 있었어요. 코칭을 제대로 잘하고 계시네요. 맞아요. 다 너무 잘하고 계세요. 맞아요. 저는 이제 이렇게 해요. 오시는 길이잖아요. 문을 열고 인사를 한 다음에 오시느라 힘드시지 않으셨어요? 찾기 어렵지 않으셨어요? 오시는 길도 물어보고 집이 이 근처세요? 가까우세요? 이렇게 물어보기도 해서 집의 위치를 파악해요. 그래서 나의 동선은 앞으로 어떻게 할까? 리크루팅에 어떤 그런 강점이 있나 이런 것도 파악할 겸 집의 위치가 또 은근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가깝네요. 진짜 가깝다. 해서 이제 그런 집의 위치, 뭐 오는 길, 주차하는데 너무 불편하지 않았어요? 괜찮으셨어요? 그래서 여기 되게 어렵죠. 뭐 이런 얘기들을 나누는데 이런 터치도 너무 좋고요. 이런 음료수 얘기, 칭찬 얘기 다 지금 들어가는 얘기들이에요. 그 세 번째 있잖아요. 이제 고객이 들어와서 앉으려고 해. 그럼 나는 주방을 가든 어디 탕비실을 가든
제가 음료 한 잔 드릴게요 라고 얘기를 하고 음료를 내오는 분이 있는가 하면요. 음료 드릴까요? 그러면 아니요, 괜찮아요. 대부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아니요, 괜찮아요. 그러면 네. 그리고 안 줘. 진짜 되게 깜짝 놀랐어요. 그런 분들 의외로 많더라고요. 아니, 얘기를 좀 길어지고 하다 보면 목이 마를 수도 있잖아요. 그리고 이따가 물이 먹고 싶어질 수도 있는 거고, 그리고 한국인은 진짜 먹는 데서 정이 난다고, 그 물 한 잔이 얼마나 아깝다고 그걸 안 주냐고요. 그래서 무조건 저는, 제가 저 음료 한 잔 드릴게요. 물 드릴까요? 차 드릴까요?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괜찮아요, 괜찮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더라도, 아니에요, 아니, 전 온미차를 항상 아침에 크게 끓여놓거든요. 티백 하나로. 그래서, 저희 이거 독소 빠지는 차인데 저희 회사에서 나온 건데 진짜 너무 좋아요. 진짜 건강에 좋은 거니까 꼭 이거 다 드시고 가세요.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독소 빼러 왔는데 내가 지금 독소 빼는 차가 너무 반갑지 않겠어요? 그래서 싫어할 사람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거 나 너한테 이렇게 신경 쓰고 애정하고 널 챙기고 있어. 챙길 거야, 앞으로도. 이런 시그널을 보내는 거죠. 그래서 음료를 나는 준비해요. 그리고 자리에 앉았어. 자리에 앉은 다음에 아까 연희님이 얘기해 주신 거 칭찬 한마디. 그 지금 오는 과정 속에 난 스캔을 해야 돼요. 얘한테 어떤 칭찬을 할까? 하나를 스캔을 계속 하셔서 앉자마자 근데 이 칭찬이 정말 틀에 박히거나 내 말투가 정말 건조하면 되게 안 하냐 못하거든요. 정말 동안이시네요. 이렇게 하시면 안 돼요. 진짜 동안이시다. 감탄사를 꼭 같이 주셔야 돼요. 여기 지금 연기하는 곳이에요, 사실. 여기 에스테틱반이요. 지금 쇼를 하기 위한 연기반이거든요. 연기 수업반이에요. 그래서 이런 걸 연습하실 거예요. 웬니 피부가 왜 이렇게 좋으세요? 대박. 이런 거. 나이가 어떻게 돼서 결혼하셨어요? 이런 거. 이렇게 이런 리액션 있죠. 칭찬하지만 그냥 우리 핵이라든 그냥 어디 가도 그냥 듣는 그런 칭찬은 노노예요. 어디 에스테틱 가도 어디 가도 그냥 하는 칭찬 너무 식상하고요. 이런 진심에서 아닐지언정 진심에서 우러나오는 것 같은 리액션 꼭 함께 하셔야 된다는 거. 이런 게 버튼만 눌러도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나오셔야 돼요. 그래서 정말 그게 참 마스터예요. 정말 전문가 프로가 되는 거예요. 이런 거 집에서 계속 민망하지만 연습하셔야 돼요. 은근히 너무 몸매 좋으시다. 지금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50대야. 전 40대인 줄 알았잖아요. 뭐 이런 것들. 머리숱이 진짜 많으시다. 와, 요새 탈모 고민이 저희 진짜 많은데 이거는 축복이에요. 이런 여러 가지의 리액션, 미사여구 계속 연구하시고 사람들 오실 때마다 그런 거 연구하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거 하나가 제가 이런 걸 계속 트레이닝 했더니 저희 고객님, 아니, 파트너 사장님은 정말 서예지를 1% 닮은 사람이 있었대요. 고객 중에, 아줌마 중에. 근데 고객님 약간 얼굴에 서예지가 있으세요. 서예지 닮으셨어요.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서예지라고 정말 전지현 저리 가라도 되게 이쁘고 깡마른 그 배우가 있거든요. 근데 그 고객이 뭐예요? 무슨 서예지예요? 무슨 서예지를 닮아? 그러면 처음 들어봐요. 막 이렇게 했는데 갈 때는 그래도 내가 어디 한 구석 서예지가 닮은 구석이 조금이라도 있겠지? 있으니까 얘기하겠지라는 생각으로 되게 기분 좋게 가시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계속 남는다는 거. 이런 칭찬들을 되게 생활을 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다음 주 과제예요. 나의 에스테틱은 고객들이 왔을 때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는지 컨셉을 한번 정해보기. 아주 거창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난 사랑방 같았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막 모여서 여기서 수다 떨고 왁자지껄 얘기하고 먹고 떠들고 막 이런 곳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냥 사람들이 너무 오기 편해서 너도 너 다 데리고 오는 그런 사랑방이었으면 좋겠어요. 좋은 거고요. 정말 그냥 나만의 어떤 지금 계속 바뀔 수도 있으니까요. 딱 생각했을 때 어떤 곳이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면 좋겠고 카톡방에 올려주세요. 두 번째는 나만의 관리 메뉴판 만들기. 제가 메뉴판의 예시를 아까 보여드린 것들을 올려드릴 건데 그런 거 참고하셔도 좋고요. 네이버에 치셔도 많이 나오고요. 그래서 피부관리실 메뉴판 치면 나와요. 그리고 메뉴판 끼는 도구도 나와요. 거기에. 그래서 이런 것들을 메뉴판 나의 정말 자신 있게 나는데 메뉴판 얘기할 수 있는가 고객한테
정말 이것도 저것도 다 해보고 싶게끔 말할 수 있는 거야. 다음 주에는 그걸 연습할 거예요. 그 메뉴판으로. 일단은 제 메뉴판을 가지고 제가 대본을 써서 그걸로 연기하는 연기 수업을 할 건데요. 고객님들, 여기 이제 우리 사장님들은 나만의 메뉴판을 고민해서 나는 이번 6월 달에 이달의 이벤트는 이렇게 했으면 좋겠고, 이런 관리 매뉴얼로 나는 밀고 나갈 거다라는 것